당신 오늘 뭔가 달라 보여요. 은혜가 잠결에 속삭였습니다. 태우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어요. 목소리가 아내 수진이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부드러웠던가? 태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혜도 깨달았어요. 옆에 누운 사람의 체격이 남편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서로의 정체를 알면서도 배우자인 척하며 나눈 그 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하면서도 죄스러운 의미였어요.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년의 네 사람이 펼치는 성숙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올해 쉰둘인 정민 씨입니다.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죠. 그의 아내 은혜 씨는 49으로 최근 갱년기 증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민 씨의 20년 지기 절친 태우 씨가 있습니다. 쉰둘의 나이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남성이었죠. 태우 씨의 아내 수진 씨는 47으로 4명 중 가장 활기찬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단풍 구경이라니 정말 설레네요. 은혜가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태훈의 부부랑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벌써부터 기대돼. 정민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말, 네 사람은 강원도 산속의 작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고 차 안에는 오랜만에 여행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어요. 펜션에 도착하자 태우 부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은혜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달려와 은혜를 반갑게 안았어요. 수진아, 너는 정말 변한 게 없구나. 여전히 이렇게 예뻐. 은혜도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들도 서로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20년이 넘는 우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펜션 사장님이 나와서 방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두 커플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방을 배정받았어요. 정민과 은혜는 201호, 태우와 수지는 202호였습니다. 방도 깔끔하고 풍경도 정말 멋지네요. 정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맞아요. 이런 곳에서 하루 푹 쉬니까 벌써 마음이 편해져요. 은혜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에는 네 사람이 함께 근처 단풍길을 걸었어요. 알록달록한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이런 풍경 보니까 젊었을 때 생각나네. 태우가 나뭇잎 하나를 주워들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도 참 많이 늙었구나. 정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자들은 앞서 걸으며 옛날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게 지낸 지난 날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녁 식사는 펜션 식당에서 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준비한 산나물 정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음식 먹으니까 정말 힐링되는 것 같아요. 수진이 젓가락을 놓으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갱년기 증상 중 하나인 급작스러운 피로감이 몰려온 것 같았죠. 미안해요. 갑자기 너무 피곤해져서. 은혜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괜찮아, 언니. 푹 쉬세요. 수진이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은혜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펜션 테라스로 나왔어요.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따뜻한 와인 한 잔이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롭네. 정민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일상에 치이느라 이런 여유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 태우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옛 추억을 나누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젊은 시절의 꿈, 지금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시간이 흘러 수진도 와인에 취해 테라스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정민과 태우는 수진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요즘 은혜가 많이 힘들어해? 태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예전 같지가 않아.
나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 정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취한 듯 먼저 들어갈게요. 인사를 하고 방으로 갔습니다. 비워지는 소주병을 늘어갔고 우리도 이제 들어가자 태우가 말했습니다. 정민은 눈이 반쯤 풀린 듯 말했어요. 먼저 들어가. 나는 공기 좀 마시다가 갈게. 더 마시지 말고 너도 얼른 들어가서 자, 정민아.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죠. 밤이 깊어가고 펜션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혜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갱년기로 인한 불면증이 또다시 찾아온 것 같았죠. 요즘 정민 씨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야.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처럼 남편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한편 태우가 1층 바베큐장에서 나와 복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어요. 어둠 속에서 발걸음도 불안정했죠. 내 방이 어디였지? 태우는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취기와 피로가 겹쳐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어요. 복도에는 201호와 202호 두 개의 방문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태우는 무의식 중에 201호 문고리를 돌렸어요. 문이 쉽게 열렸죠. 다행히 문이 안 잠겨 있네. 그는 자신의 방인 줄 알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침대에서는 누군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이가 먼저 잠들었구나. 태우는 옷을 벗고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은혜는 반쯤 잠든 상태에서 누군가 침대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정민 씨가 들어오는구나. 그녀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 늦게 들어왔네요. 은혜가 잠결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우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잠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취기 때문인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미안. 술 한잔하며 이야기하다 보니 태우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어요. 은혜는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다르다고 느꼈지만 피로와 졸음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침대로 들어온 사람의 체온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근육질의 느낌이었죠. 당신, 오늘 뭔가 달라 보여요. 은혜가 잠결에 속삭였습니다. 태우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어요. 목소리가 수진이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혜도 깨달았어요. 옆에 누운 사람의 체격이 정민 씨와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두 사람 모두 진실을 알아차렸지만 그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오랜만에 느끼는 남성적인 체온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정해요? 그녀가 작게 물었어요. 그냥 갑자기 당신이 소중하게 느껴져서. 태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느끼며 가까워졌어요. 은혜는 오랜만에 여성으로서 자신을 바라봐주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비록 이것이 금기였지만 너무나 간절했던 감정이었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우 역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나도 이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군지 알면서도 이 순간만은 다른 사람인 척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갱년기로 지쳐있던 은혜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으로서의 기쁨이었어요. 금지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달콤했습니다. 태우에게는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함이었어요. 친구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순간이 아쉬웠습니다. 당신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요? 은혜가 상대방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도 이렇게 부드러웠던가? 태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정체를 알면서도 배우자인 척하며 나눈 그 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하면서도 죄스러운 의미였어요. 고마워요.
이런 마음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은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약간의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야말로 이런 감정이 아직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태우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금기의 순간을 깊이 간직한 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조금 뒤 태우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은혜도 깨어 있었지만 잠든 척했습니다. 미안해. 태우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어요.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태우는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자신의 방 문고리를 돌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202호 방에서는 수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 201호 방의 은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가슴 깊이 묻어두자.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비밀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정민이 먼저 일어나 세면을 하고 있을 때 태우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인사했어요. 어이 친구 잘 잤는가? 응, 나는 1층 바베큐장에서 잠들었다가 아침 다 돼서 들어왔어. 태우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고, 어제 같이 들어가자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었지만 평소처럼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수진도 나란히 아침 준비를 했어요. 은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응, 오랜만에 푹 잤어. 너는? 저도요. 여기 공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네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그 밤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어떤 이상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요. 펜션에서의 하루가 끝나고 두 부부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정민은 기분 좋게 운전하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어. 태훈의 부부랑 함께해서 더 즐거웠고, 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민은 회사에 출근하고 은혜는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날 밤의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나 정말 어떻게 된 걸까? 은혜는 빨래를 개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오랜만에 느꼈던 그 설렘과 따뜻함, 갱년기로 지쳐있던 자신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감정이었죠. 태호 씨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태우도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태우 씨, 괜찮으세요? 오늘 좀 멍하신 것 같은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주말에 여행 가느라 좀 피곤해서요. 태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날 밤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 정말 아름다웠어. 그는 펜에서 손을 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퇴근길에 태우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수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응, 일이 좀 많아서. 미안해. 괜찮아요. 어제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하시죠? 얼른 씻고 저녁 드세요. 수진의 다정한 말에 태우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태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수진이는 이렇게 날 믿고 있는데. 며칠이 지났지만 두 사람 모두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문득 태우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당신도 이렇게 부드러웠던가. 그때 들었던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현실로 돌아오려 했어요. 태우 역시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도 은혜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마음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만 기억났어요.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정민이의 아내인데 태우는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우연히 마트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어머, 태우 씨? 아, 은혜 씨. 안녕하세요. 서로를 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장 보러 오셨어요? 은혜가 어색하게 물었어요. 네, 수진이가 회사 일이 있어서요. 은혜 씨는? 저도 필요한 게 있어서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가볼게요. 은혜가 먼저 자리를 뜨려 했어요. 은혜 씨. 태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태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은혜는 잠깐 멈춰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야말로. 그리고 태우 씨, 그 일은 잊어버려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은혜는 정민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픈 데 있어?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갱년기라 그런가 봐요. 병원에 한번 가볼까? 요즘 갱년기 치료도 많이 좋아졌다던데. 정민의 다정한 관심에 은혜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날 걱정해주는 남편이 있는데. 한편 태우도 수진과 함께 TV를 보면서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여보, 요즘 뭔가 심각해 보여.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수진이 태우의 어깨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직 한창인데. 수진의 밝은 웃음소리에 태우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좋은 아내가 있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은혜에 대한 그리움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잊자. 정민 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태우 역시 같은 시간에 비슷한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 수진이와 가족을 생각하자. 하지만 중년의 마음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감정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죠. 두 사람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혼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은혜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바쁘게 지내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면 자꾸만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혜는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어요. 은혜야, 요즘 뭔가 달라 보여.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진 것 같은데?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냥 요즘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봐. 은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그럴까? 내가 달라진 게 보일 정도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혜는 거울 속 자신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았죠. 한편 태우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태우 씨, 요즘 뭔가 활기차 보이시네요. 후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가? 별다른 건 없는데. 연애라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후배의 농담에 태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결혼한 지가 언젠데.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말로 자신에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태우는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문득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둘이서만 여행 갔었지? 어머, 갑자기 왜 그래요? 지난주에도 정민 오빠네 부부랑 함께 갔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만. 태우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요? 우리끼리 어디 가고 싶어요? 그냥, 요즘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수진은 남편의 말에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로맨틱하네요. 그런 수진을 보며 태우는 더욱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정민이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취한 모습이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오늘 후배가 승진해서 축하한다고. 정민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은혜야. 네. 나. 요즘 내가 예뻐 보여. 갑작스러운 고백에 은혜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민의 진심 어린 말에 은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고마워요, 여보. 은혜는 정민을 부축해 침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이제 그만해야겠어. 그날 이후로 뭘 한 건 없지만 죄책감이 조여왔어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다시 한번 그 밤을 아니 태우 씨를 다시 느끼고 싶었거든요. 정민 씨를 더 이상 배신할 수는 없어. 같은 시간 태우도 잠든 수진을 바라보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다음 주 정민이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우야,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끼리 또 만날까? 아이들도 보고 싶어 하고. 그래, 좋지. 태우는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은혜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더라고. 저번 여행이 도움이 됐나 봐. 정민의 말에 태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래. 응, 갱년기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고마워, 친구야. 뭐가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런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잖아. 정말 좋은 친구를 둔 것 같아. 정민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태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태우는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정민이는 이렇게 나를 믿고 있는데. 그날 밤 태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 감정을 정리해야겠어. 주말이 되어 두 가족이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놀이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 내 어른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우리 은혜가 많이 밝아졌어요. 태우 형수님 덕분인가 봐요. 정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가 원래 밝으신 분이시잖아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은혜와 태우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빠, 우리도 저 놀이기구 타고 싶어요. 아이들이 달려와서 말했어요. 그래, 아빠가 같이 타줄게. 정민과 태우가 아이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러 갔습니다. 잠깐 둘만 남게 된 은혜와 수진. 언니, 정말 많이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별다른 건 그냥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것들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은혜의 대답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 우리 남편이 더 고마워 보여요. 그 말을 들은 은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놀이기구에서 돌아온 남자들을 보며 은혜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 끝내자.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자. 태우 역시 정민의 환한 웃음을 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이는 이렇게 좋은 친구인데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그날 헤어지면서 태우가 은혜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은혜 씨, 정말 없던 일로 하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은혜와 태우는 서로 만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두 가족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은혜는 정민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어요? 갑자기 왜 그래? 평소에는 그냥 해주던데. 정민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해드리고 싶어서요. 은혜의 변화된 모습에 정민은 기뻤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은혜야,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지? 요즘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걱정돼.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돼서요. 은혜의 진심 어린 말에 정민은 감동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제 제2의 신혼생활하는 기분이네. 태우 역시 수진에게 더욱 다정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럽게 수진에게 꽃다발을 사다 줬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인가?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특별한 날이 있어야만 꽃을 사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고마운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요? 응. 이렇게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전혀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태우의 말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부부는 각각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정민이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나도 좋아. 그런데 말이야. 요즘 은혜가 정말 많이 변했어. 태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떻게?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졌어. 나한테 관심도 많이 보이고 뭔가 더 성숙해진 느낌이야. 정민의 목소리에는 행복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작년 가을 여행이 정말 도움이 됐나 봐. 내 덕분인 것 같아. 내 덕분? 응. 내가 좋은 친구라서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었잖아. 정말 고맙다. 태우는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나야말로 좋은 친구를 둬서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 태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 건가?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두 사람이 다시 마트에서 마주쳤어요. 어머, 태우 씨. 아, 은혜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전처럼 가슴이 뛰는 일은 없었어요.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은혜 씨는? 저도 좋습니다. 정민 씨가 정말 좋은 남편이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어요. 태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수진이의 소중함을 요즘 더 많이 느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우 씨, 네, 그때 일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태우는 의외의 말에 놀랐습니다. 감사하다고요? 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민 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태우는 은혜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없었다면 수진이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은혜는 정민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사랑한다는 말 해본 지 오래된 것 같네요. 갑자기 그냥 요즘 당신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요. 정민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은혜야.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 정말요? 응. 나이가 들수록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 같은 시간
태우도 수진에게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왜요? 그냥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수진은 남편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두 부부는 다시 가끔씩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평범한 친구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네 사람이 다시 단풍 구경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아빠, 엄마, 여기 정말 예뻐요. 아이들이 단풍잎을 주우며 즐거워했어요. 그러게, 정말 아름답네. 정민이 은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태우와 수진도 나란히 걸으며 가을 풍경을 감상했어요. 여보, 우리 나중에 늙으면 이런 곳에서 살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정민이 부부랑 가까운 곳에 살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사람은 모두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펜션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정민이 말했어요. 우리 정말 좋은 친구들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은혜와 태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정말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때의 일이 결국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구나.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밤이 되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면서 태우가 복도에서 은혜와 마주쳤습니다. 은혜 씨, 좋은 밤 되세요. 태우 씨도요.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는 두 사람의 표정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이제는 금기된 감정이 아닌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정민의 품에 안기며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가슴 뛰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이구나. 태우 역시 수진을 바라보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야. 황혼기에 접어든 네 사람은 그렇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금기를 넘나든 순간의 실수가 오히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성숙한 이야기였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가슴 뛰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포기하는 것에서,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중년의 네 사람이 겪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